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박희석입니다. 예,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열돼가지고 싸우는 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 또 조국이라는 자가 저기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가지고 조국 사퇴를 주장한 사람들, 조국 수호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소위 광장에서 맞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어떤 법으로 정한 대의민주주의 이런 걸 외면하고 자꾸 광장, 도로에서 싸우고 자기 목소리가 크다고,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사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고 분석한 기사를 이번에 쓰시지 않았습니까? 네. 정혜연 기자가? 네, 그렇죠. 썼습니다. 우리 박 기자 말처럼 우선 광장 정치라는 단어는 굉장히 형용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광장이라는 곳은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뭐가 분노가 됐든 지지가 됐든 뭔가 자기가 이렇게 셔팅을 하려고 나가는 곳이고요. 자기 그 얘기를,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곳이죠. 근데 정치라는 거는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대화와 화합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어떤 것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장 정치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 상이한 단어예요. 모순이 있는 거네요. 모순이 있어요. 예. 광장 정치하면은 이번 조국 사태 전에 뭐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우리 뭐 정혜원 선배가 썼으니까 그 기사를 좀 보면, 아니 저는 사실 광우병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도 더 있겠지만 광우병 때의 그 시위가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PD 수첩을 보고 네.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니까 와 막 소가 막 쓰러지고 그러면 놀라잖아요. 내가 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나도 뭐 뇌가 뚫리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머리도 안 좋은데. 그러고 나서 바로 맥도날드 간 거 아닙니까? 햄버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보고 좀 놀라긴 했죠. 놀라긴 했어요. 놀라긴.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광장은 기저가 분노가 깔린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서 광장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노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국회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그거를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편은 아니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뭐 진영의 대표가 아닌 뭐 모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뭐 어떻게 통합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단하네요. 그것도 문재인 기억을 하고. 대통령이 예.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자기하고의 반대 진영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논리가 맞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 논리가 잘못했다는 걸 설득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아무리 여쭤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점점 아까 그 가셨던 그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대의 민주주의를 네.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이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 각 정당에 소속해서 이제 싸우고 또 싸우는 과정에서 같이 합의를 하고 또 이제 또 그 국회 과정에 따라서 어떤 입법 과정에 따라서 입법화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부 출입 오래한 기자로서 이 국회가 기능을 잘 하고 있지요. 사실 그 정치부를 오래 출입했다고 해서 정치를 잘 아는 게 아닌데, 정치부를 아예 출입을 안 한 사람도 지금의 정치, 국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요번에 정혜영 기자께서 뭐 이런 내용을 기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직접적인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제 광장 정치가 네. 직접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뭐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소모전이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사안이, 우리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모든 사안 혹시 다 아실 것 같으세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박 기자 네.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랑 상관 있는 게 있으면 그때는 관심을 가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가 돼 있는데 장애인 관련돼서 무슨 법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 중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그 법안에 관심을 갖게 될 그렇죠.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뭐 집과 부동산 규제와 관련이 돼 있어요.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죠. 돼 있고. 그런데 만약 직접 민주주의라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다 국민 투표하거나 광장 그렇죠. 나가서 신문고 올리듯이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아마 수백만 가지가 될 텐데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 이왕직 숙명여대 교수 네. 뭐 얘기도 하고 했네요. 네. 네. 아니 다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가정 내에서 의사가 그 통일되고 그걸 네. 어떻게 다수결로 해서 정합니까? 아니죠. 부부간에도 서로 막 설득을 그렇죠. 하고 막 애원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무조건 광장에 나와서 무슨 공산당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 들고 투표하면 그 땡인 겁니까? 그럼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소모전이라는 뜻에서 이제 정말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 아십니까? 박 기자가 쓴 네. 기사 네.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쓰기 위해서 몇 번을 본 거지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 기사 안 쓸 거였으면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법안을 다 볼 겁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아니 할 그리고 수가 이게 없는 겁니다, 원전 그게.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전문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폐기하든 아니면 지속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는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입장, 그 다음에 또 그 원전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해외 사례, 그 다음에 또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이 비용을 우리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 나올 건지 이걸 아니,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네. 그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도 또 그것도 결정을 할 그러니까요. 때도 서로 이견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겠다는 명분하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지금 뭐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가 뭐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청원인가? 거기도 일종의 온라인 광장인가? 그러니까요. 뭐냐면 거기도 뭐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한데 뭐 무슨 국민 청원이 뭐 청원자 수가 20만을 넘었다, 100만이 넘었다, 네. 200만이 됐다 똑같습니다. 시위대 그러니까요. 뭐 200만 조국 수호대가 200만이 나왔다고? 그 MBC 보도국장이신가요? 예. 누굽니까? 뭐 성함은 알지만 여기서 말하지는 않고 어디 지금 우리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TBS 거기 출연해갖고 살짝만 봤는데도 100만 명이다. 아, 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박 기자. 아니 100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기자 수첩을 썼는데 네. 그럼 100만이 나왔으면 그게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지. 100만이 예를 나왔다고 들어서 쳐도 그렇죠. 경찰은 이제 사람이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평 있지 않습니까? 3.3제곱미터. 네, 그렇죠. 여기에 빽빽하게 10명이 들어갈 수 있다. 네. 정말 이거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게 10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네. 근데 당시 제가 조국 수호대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그거 있었던 네. 그 도로의 연장과 네. 폭을 다 계산해서 네.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그 도로를 정말 다 빽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채웠다고 채웠다는 가정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 안진걸이라고 박원순이랑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지만은 뭐 200만이니 이렇게 했는데 서초동에 200만이 모인다고요? 여기에는 200만이 들어갈 수가 없고 200만을 채우려면은 강남 서초를 꽉 채워야 된다 도로를 사람들이 그래야 200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검찰청사에서 예술의 전당 거기를 겨우 일부 차지했는데 200만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보면은 결국에는 200만을 쌓으려면은 얘 8층을 쌓아야 된다. 8층. 8층을. 예, 8층. 와. 8층도 아니 한 3층 정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지금 정말 8명이 네. 지금 올라가는 정말 아무리 잡고 얘네들 주장한 걸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200만이라는 건 절대 50만도 안 되고 정말 많이 잡아봐야 한 2만 명. 그렇죠. 2만 명. 그러니까 지금 100배를 뻥튀기 했으면서 200만이 모였다. 국민의 목소리다. 윤석열 검찰 사퇴하고 조국 우리 지켜야 된다. 검찰 개혁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박 기자 분석이 맞습니다만 일단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네. 우리가 이렇게 수싸움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광장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좌파에 의해서 좌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숫자 이제 계속 반문재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반문재인 집회. 근데 10월 그 아주 의미 있는 날에 네. 예. 10월 3일 10월 3일 개천절에 그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그렇죠.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냐면 이거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도로의 연장과 면적 다 계산해봤더니 광화문에 48만 5천 명, 한 50만 명이 나온 겁니다. 와.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고 네. 제가 계산한 겁니다.
경찰의 페르미 추산법에 따라서 그럼 조국 때는 2만 명. 한 2만 명. 그러니까 여기는 네. 50만 명. 50만 명. 25배. 근데 조국 옹호 집회 추산대로 한다면 이날 광화문에는 최소 660만. 660만 명. 나와야 됩니다. 네, 나온 겁니다. 네, 네. 700만이 나온 겁니다. 700만 명이. 네. 우리 5,500만 국민 중에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애 빼고, 그러니까 노약자 빼고, 다 나와야 되는 그다음에 거예요. 좀 미성년자 빼고, 네.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 있는 사람들 빼고, 예? 다 나온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 다. 그뭐 700만이 모였으니까 문재인 퇴진할 겁니까? 하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그 않습니까? 굉장히 광장에 나서서 이게 국민의 뜻이다. 네. 또 더 심하게는 국민의 명령이다. 네. 이게 굉장히 말이 안 억지입니다. 억지.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뭐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막 모르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좌파들이 광장 정치를 그렇죠. 부추기고 있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 네. 사실상 대선 잠룡 축에도 못 끼는 네. 끼지 못한다고 평가받는 평가받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슨 광화문 광장 촛불 정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촛불 광장에 나오는 거는 괜찮고 맞아. 그렇죠. 다른 자기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광장을 점거하는 거는 바로 행정 대집행. 행정대집행하고 그랬죠. 해서 뭐 과태료 부과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네. 않습니까? 대한애국당이 고생을 좀 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운영. 네. 아니 본인은 분명 아니라고 하겠지만 본인은 네. 분명 적법 절차대로 아니라고 하겠지만, 했죠. 네. 네, 하겠지만 그 반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광장 이런 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왜 약간 한쪽을 이렇게 편든 듯한 언행을 보인다면은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여기에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재밌는 게 광장 정치 부추기는 말을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또 선생님이시던데. 예, 보니까 이게 꼭 처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굉장히 광장 정치를 부추기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광우병 시위를 보면서 2009년 6월 12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주의 이래 처음으로 한국에서 다시 그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온라인과 촛불 문화제의 오프라인의 연대 속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적인 대중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요구를 수렴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2009년도에 광우병 시위를 얘기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쵸? 근데 지금에서야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본인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답한 겁니다. 수구 반동 세력의 저항 때문에 못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건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만 네.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에서 다시 경험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리스 시대를 2000년에 그리스에 있었나? 그러니까요. DJ가?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 그렇게 꼼꼼하고 글을 잘 쓰고 교정도 잘한다고 소문난 DJ. 어쨌거나 지금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과거에 보면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촛불 민심, 촛불 집회, 국민 명예 혁명, 정의로운 평화 항쟁의 승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당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끝나고 박근혜 탄핵이 이제 헌재에서 인용되고 난 이후에 이 촛불 이걸 갖다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 썼다가 소송당하지 않았습니까? 소송당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역시 박 기자는 그러니까 모든 기자가 다 진실만 쓰는데 역시 진실은 진실은 결국 이기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어떤 사실과 논리로 그 국민들이 허용한 그 공간에서 정치의 장에서 서로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몇백만이 모였다 해가지고 결국엔 바뀐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싸우게 놔두고 국민들 정신이 딴 데 간 사이에 결국 집권 세력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이뤘습니다. 공수처 설치했고 선거법 개정했고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했고 모든
일각에서 염려하는 독재로 가는 모든 길을 다 지금 닦아놨습니다. 이제 총선만 남았습니다. 자, 뭐 이제 정말 말이 없습니까? 사실 정리하겠습니다. 정혜연 선배가 써준 대로 읽겠습니다. 광장 정치는 2020년대 연도에도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수적인 우위를 앞세우며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공소 설치 등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립을 벌였는데 이미 뭐 끝났죠. 그러게요.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한 번쯤 광장으로 시민들이 뛰쳐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광장 정치가 한국 정치 발전에 전혀 이바지할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네, 광장에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네. 실제 투표, 표장 그렇죠. 투표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이제 댓글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부정적인 댓글 뭐 어쨌거나 그런 것도 다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